안녕하세요. 미코 노미가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리뷰 토크쇼 미코 노미의 이제 박준우, 이영균입니다. 안녕입니다. 네, 오늘 리뷰할 콘텐츠 바로 애니메이션 명가 픽사의 20번째 작품 인크레더블 2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에서는 예, 영규씨. 인크레더블 역할을 맡은 크레이그 넬슨, 그리고 일라스티컬 역할을 맡은 홀리 헌터, 그리고 바이올렛파 역할을 맡은 사라 보엘은 전작과 동일하게 출연하였지만 데시파에게는 성우가 교체됩니다. 참고로 감독인 브래드 버드는 에드나 모드의 목소리를 맡았으며 프로즈는 사무엘 잭슨이 연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데시파 성우가 교체된 거는 전작의 성우가 변성기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후속작이니까 14년 만에 후속작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네. 영씨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슈퍼히어로의 위험성이 대두된 후로 히어로들의 활동이 불법화되게 됩니다. 인크레더블 가족들은 히어로 생활을 정리하려다 히어로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바라는 재벌 남매를 알게 되고 재벌의 후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영화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이야기로 진행되는 인크레더블 2. 그러면 이제 영화 리뷰를 시작해 볼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출연진들끼리 먼저 리뷰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뽑은 명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잭 vs 너구리 장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이제 단순히 한 장면뿐만 아니라 이제 너구리랑 싸우면서 그 발달되는 영상 있잖아요. 잭이 이제 TV를 보면서 이게 너구리를 이제 범죄자랑 약간 비슷하게 생각한다. 그때부터 저는 명장면을 생각해서 그냥 잭 vs 너구리를 전체적인 걸 다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뽑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영화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만두 관련해가지고 아우, 그 영상 있죠. 쿠키 영상 그게 나오는데 저 솔직히 말하면 영화가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맞아요. 진짜로. 이게 픽사 영화의 특징이죠.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쿠키 영상이 나오니까. 한편 딱 나왔을 때 바오 관련해서 처음 나왔을 때 일단 좀 당황했는데 일단 보긴 봤어요. 저는 일단 광고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이거 조만간 뭐 나온다, 뭐 이거 뭐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뭐 다른 데서 이제 예고편 이제 틀어두시 네, 봤는데 이제 쭉 이제 영화 볼 때 보통 이제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고 있는데 근데 하다가 괜찮네 좀 괜찮은데 감동. 마지막에 이제 감동. 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뭐지, 마지막에 만두 모양 알고 보니까 이제 이거 뭐지, 스포 가능합니까 이거? 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 만두 모양의 그 아들, 그 만두 모양 그 아들 뭐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싶다. 항상 좀 제작자의 마음으로 만들고 싶다 이거. 그 영화 보시면서 약간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영화가 갑자기 이제 처음에 만두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만두가 없어지고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보낸 어머니가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런 병을 앓고 계신데요. 그 스토리 설정상으로. 갑자기 너무 슬퍼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떠나보내고 이제 집안에서 이제 남편은 자기를 잘 대하지 않고 이제 보통 이제 갱년기 오신 중년 여성분들 느끼는 그런 슬픈 더 슬퍼져. 병 중에 하나인데, 이게 처음에 그 느꼈던 장면들은 자기의 실제 자식이 어렸을 때 자기한테 행했던 행동들인데 나중에 크고 가버리니까 이걸 이제 꿈으로 느껴진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걸 실제 아들이 아닌 만두를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나중에 결국 아들이 와서 해피엔드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참 저는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씨? 또 이제 궁금해서 생각이. 처음에는 좀 뭔가 싶어서 좀 당황스러워했다가 저도 이제 똑같은 느낌이 좀 찡한 그게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 엄마가 만두를 먹잖아요. 근데 좀 화가 나서 그 부분부터 사실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졸렸거든요. 조조 영화라서 그냥 대충 보고 있다가 역시 절약해야 됩니다. 역시 절약해야지. 그래서 대충 보고 있다가 그 먹는 거부터 약간 충격을 먹어서 그때부터 좀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찡하더라고요.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른 이제 인크레더블 2에서 이제 생각하시는 다른 명장면 있으면 한번 좀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인크레더블이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액션씬이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인크레더블에서 액션씬보다는 이제 그 가족애를 핵심 주제로 다룬 것 중에 또 하나여서 그 이제 밤에 밥이 바이올렛에게 사과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밥이 육아를 처음 해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서툰 면도 있고 또 이제 자식들을 잘 보살펴 주려고 하지만 실수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안 좋게도 되는데 특히 이제 바이올렛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남자랑 이제 식당에 갔다가 뭐 결국 또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바이올렛 코로 보죠 이제. 코로 확 나오잖아요. 침울해하고 있는데 밥이 이제 밤에 바이올렛은 침울해하는 바이올렛에 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바이올렛도 이제 예전처럼 막 틸틸대지 않고 이제 진심으로 밥의 사과를 받아주면서 이런 대사를 던져요. 밥이 일단 그 전에 자기가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한 것 같다 이러면서 자책을 하는데 바이올렛이 이제 이런 대사를 날리거든요. You're not good, you're super. 이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원래 그 밥이 인크레더블로서 슈퍼히어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중들에게나 아니면 자식들에게 슈퍼히어로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 대사를 통해서 바이올렛이 육아를 하면서도 이제 지쳤지만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 또한 슈퍼히어로 같다라고 인식하면서 그런 대사를 날렸다는 점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너무 잘하시니까. 저는 바이올렛 하면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영화관 데이트를 갔는데 일단은 대사 그 뭐지 기억이 삭제돼 있거든요. 일단은 기억이 삭제를 해버렸으니까 얘는 모를 건데 애 막 속상하거든요. 이제 갔다가 이제 걔가 능력이 또 투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무는 거 아버지한테 안 보이려고 다 그냥 투명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아이스크림 들고 내려가는데 그 와중에 아이스크림을 챙기는구나. 잘 먹는구나. 네, 영은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좋아하던 점 있으신가요? 저는 워낙 액션 영화를 좀 많이 좋아해서 이제 저는 영화의 끝부분에서 이제 인크레더블 가족들과 다른 이제 히어로들이 합쳐서 이제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좀 많이 인상 깊었어요. 이제 그 인크레더블 가족들 호흡이 좋았을 뿐더러 이제 여러 히어로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능력이 그때 딱 발휘되는 느낌? 그래서 좀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어로들이 1편에 나왔던 히어로들뿐만 아니라 다른 히어로들이 등장하면서 좀 능력이 다양해져서 좀 재미를 유발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영화에 대한 정리 한번 해보자면은 이제 어떨지 정리 한번 해보자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훈 씨 생각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영화의 주연급 캐릭터뿐만 아니라 이제 단역 캐릭터 모두 입체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좋았고 이제 특히나 이제 다양한 능력이 나오는 히어로들이 잠깐씩 나오는데 단역으로 한번 쓰기에는 좀 아까운 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캐릭터적인 부분에서 소모성 인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제작사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야기들 자체가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주 타겟층을 이제 아동으로 둔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경우를 챙겨보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제 액션적인 부분을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블 덕후이기 때문에 타 히어로 영화를 보면 이제 마블 영화와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영화 액션이 이제 마블 못지않게 속도감이랑 이제 리듬감이 좋아서 이제 긴장을 늦추지 않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소 좀 아쉬웠던 거는 액션 장면에 있어서 급전개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곡을 벗기는 장면 기억하시는지. 네. 근데 거기서 너무 쉽게 벗겨버리는 게 아닌가 이제 그때 그 장면에서 더 많은 액션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어요.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스파이더맨 나오는 그 악당 그 뭐죠? 검은색 걔는? 네, 약간 그 베놈 벗기듯이 곡을 벗길 때 베놈 뜯기듯이 이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빠르게 서사가 진행되는데 이제 관객에게 그만큼 이제 메시지를 좀 놓치기 마련인데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서 그 부분이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흐름을 만드는 문제를 이제 하나씩 짚어주고 이제
이제 가족 영화라는 타이틀에 맞게 마지막까지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힘을 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하자면 액션에서 액션으로 끝나는 거는 결말이 허술해지고 좀 허무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결코 그렇지 않아서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그 뭐지 앞에 이제 밥이 이제 육아를 좀 이제 그렇죠. 하죠. 이제 육아를 하고 이제 한마디로 그죠. 아빠는 이제 집안일을 하고 이제 엄마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근데 약간 그 약간 뭐지 마지막에 이제 결론 쪽 결말 쪽으로 갔을 때 이게 이어지는 이게 개연성이 뭐가 있을까? 근데 개연성이 좀 부족하죠. 네, 좀 그러면 굳이 앞에 밥에 일단 그 뭐지 재미를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넣은 건가? 약간 그럼 좀 약간 아쉬웠던 거 개연성이 좀 부족하다. 자, 딱 뽑는 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일단 굉장히 일단 영화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만족스럽게 딱 나왔는데 약간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개연성. 이게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좀만 신경 쓰지. 조금만 신경 쓰지. 약간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왔을 때 일단 저는 이제 만족스럽다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뭐 믿고 본다 가족 영화 좀 믿고 보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아까 아쉬웠던 점 같은 경우에는 개연성. 근데 이제 또 생각이 좀 궁금한 게 이제 영균 씨 이제 역시 깊은 생각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와. 그 인크레더블 2가 14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네. 솔직히 안 오나 싶었어요. 2가 안 나오나. 원으로 끝내기 너무 아쉬우기도 했었는데 원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 솔직히 인크레더블 1이 나왔으면 이제 2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픽사 쪽에서는 후속작에 대한 걱정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감독인 브래드 버드의 투모로우랜드가 흥행에 조금 아쉬운 성적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후가 있었는데 뭐 막상 개봉하고 나니 역대 최고의 오프닝으로 흥행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크레더블 1이 원래 이제 마블 시리즈 영화 같은 초능력물의 이제 선배격이었죠. 그리고 또 이게 좋은 평을 받았던 이유가 슈퍼히어로와 대중들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의 인식과 갈등에 대한 심오한 주제를 다뤘어요. 그 예를 들어 11호 아시죠? 11호 캡틴 아메리카. 네. 뭐 초인 등록제를 이제 거기서 이제 초인 등록제 때문에 그 초인들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오션에서 본 것 같긴 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영화거든요. 근데 이게 14년 전에 인크레디블 1에서 벌써 다뤘어요. 그 좀 놀랍죠. 근데 이게 픽사에서 이걸 좀 심오하잖아요, 내용이. 11호 보면 좀 내용이 진지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픽사만의 심오한 주제를 자기들만의 이제 방법으로 재치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또 굉장히 좋은 평을 무겁지 않게 다룬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간단하게 넘길 수 있지만 스토리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설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크레드 1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이제 모두에게 연령을 불문하고 사랑받는 작품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가족애와 초능력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1편이 대박을 쳤는데 이제 2편이 나왔어요. 근데 2편의 내용을 또 보면 조금 1편과 달라졌어요, 많이. 어떻게 된 제가 느끼기에는 1편을 봤던 세대들이 보통 이제 한 20, 30대 됐잖아요. 14년 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픽사 쪽에서도 자기들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아동에만 맞출 수 없다. 이제 자기의 인생을 픽사와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초점을 성인에도 어느 정도 맞춘 거예요. 우리들의 이제 딱 이제 맞춰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저희에게만 맞춘 건 아니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요소를 보면 픽사에서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 코코라는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크레더블 더 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인데 이것도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근데 이게 픽사 애니메이션을 보면 좀 특이한 게 멕시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원래 보통 픽사를 보면 미국 아니면 뭐 동물 이런 거 이제 의존화 시키거나 아니면 좀 재밌게 했는데 멕시코를 좀 특이하게 배경을 설정했고요. 이번에 인크레더블 2에 나오는 바오를 보시면 배경이 중국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봤을 때 픽사가
단순히 미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들 인종 그리고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공감을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은 미국의 단순한 그냥 제작한 영화가 아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도가 인크레더블 2에서도 보여요. 인크레더블 2는 원과 다르게 일라스틱을 헬렌이 액션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바비 드라마 부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리고 보통 이제 슈퍼히로 하면 약간 마초적이면서도 강한 육체를 가진 이제 히어로, 그래서 이제 슈퍼히어로는 남자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인크레더블 2에서는 오히려 바비 육아를 하게 되고 이제 일라스틱을 헬렌이 액션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이 프레임이란 게 깨졌어요. 이제 뭐 남성은 이제 강하고 슈퍼히어로로서 막 정면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이런 프레임이 깨지고 여성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좀 웃겨요. 바비 육아를 하면서도 헬렌한테는 뭐 잘 다녀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막 시기도 많이 하고 막 굉장히 서툰 면모도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헬렌 같은 경우는 악당을 이제 성공적으로 물리치면서도 집에서 이제 애들은 잘 지내나, 바비에게 수시로 계속 연락을 하고 뭐 숙제들은 잘했는지 별로인지 계속 확인을 하면서 이런 대비되는 모습에서 이제 남자 여자의 입장을 바꿔서 기존의 슈퍼히어로의 프레임과 여성의 프레임을 좀 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단순히 남자와 여자 입장을 바꿔봤을 때 육아 또한 힘들다라는 것을 밥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단차원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건 아니고, 힘든 육아로 인해서 가족들에 대한 깊은 이해, 더 가족들이 더 끈끈하게 뭉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애니메이션의 초점을 아동뿐만 아니라 어른, 이제 성인에게도 어느 정도 맞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자 이제 일단 견해는 다 들어봤으니까 이제 각자 이제 한 줄 평 내지 이제 별점 주고 이제 마무리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영균 씨부터 한 줄 평, 그 다음에 별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물론 개인적인 견해지만 단점도 많은 영화지만 이걸 픽사답게 정말 잘 대처했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잭잭을 신 스틸러로 등극을 한 게 정말 신의 한 수로 생각해서요. 제 별점은 이제 5점 만점 중에 3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영 씨. 저는 간단하게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계의 마블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을 주고 싶습니다.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객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이제 가족끼리 어디 뭐 밖에 나가기 덥잖아요. 솔직히 너무 더워요. 그냥 영화관에서 시원하게 영화 한 편 재밌게 그냥 잭잭 레이저 쏘고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단편 영화로 이제 만두 나옵니다. 절대 영화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가족끼리 다 나가면 곤란하잖아요. 영화 들어왔는데 곤란하니까. 저는 일단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이코노미, 오케이, 함께한 애니메이션 명가 픽사의 20번째 작품, 14년 만에 돌아온 인크레더블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